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금강경 인생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금강경 인생 수업을 인터넷에 쳤더니 저런 화면이 나와요. 아마 빌리 버튼 출판사에서 그 홍보용으로 뭐로 올렸나 봐요. 그래서 책 저렇게 올렸더라고요. 21년 전에 금강경 책을 쓰면서부터 어머니와 불화가 있었었어요. 2003년도에 금강경 쓰고 난 다음에. 불화의 원인은 하나였어요. 금강경 읽으면 가난해진다는데 넌 왜 자꾸 금강경 책 쓰고 강의하고 그러냐? 금강경 왜 자꾸 읽고 그러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20년 싸웠어요. 누구한테 그 소리를 들었냐고 제가 다그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얘기를 안 하시길래 어떤 땡땡이냐, 교수냐, 법사냐, 어떤 땡땡 그러더냐? 어머니가 다니시는 절에 스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싸웠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는 2021년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 말이 거짓이 아님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덜컥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불자들이에요. 태고종, 조계종, 그 다음에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그래요. 그래, 금강경 읽으면 가난해진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강경 읽으면 가난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금강경 읽으면 엄청 성공하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항상 꿀 발라 놓으면 벌오라고 꿀 발라 놓으면 꿀벌레보다는 똥파리들이 먼저 꼬이는 게 세상 이치 아닌가요? 금강경을 읽으면 가난해진다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는 우리 어머니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공부하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왜 썼을까요? 다른 분들은 안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금강경 읽으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금강경 읽어서 어떻게 소원 성취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어떻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리려고. 글쎄 우리 어머니가 어떤 스님, 어떤 법사, 어떤 교수한테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스님들은 그러면 뭐 불자들 전부 뭐 알거지 만들고 다 가난해져서 전부 출가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금강경은 모든 것의 균형을 이루는 경전이에요. 모든 것의 균형을 이루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금강경이 뭐죠? 금강경은 형태 넘어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넘어서 실상을 보는 거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 고깃덩어리 눈 하나 아니라 눈 밝게 하는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인식의 주체를 바꾸기 때문이죠. 금강경의 밝은 눈, 금강경의 상을 넘어서 하는 건 뭐예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수미산처럼 큰 몸은 큰 몸이 아니야. 복덕은 복덕이 아니야. 중생은 중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진실이잖아요. 진실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참된 인식이죠. 우리는 그릇된 인식으로 사물과 상황과 사람과 인연을 인식했는데 금강경을 하게 되면 참된 인식을 하게 되죠. 참된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자고 있던 자기 안에 부처, 잠자고 있던 자기 안에 열애, 잠자고 있던 자기 안에 주인공, 잠자고 있던 자기 안에 참나가 뒤이어 나오게 돼요. 균형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령 뭐
제가 며칠 전에요, 대부도에 가서 포도 한 상자를 살라고 했더니 스님하고 같이 밥 먹고, 스님 저 옆에 포도가게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주문을 해놓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박스에 3만 원이래요. 예, 제가 지금 요 옆에 칼국수 집에서 스님하고 밥 먹고 있는데 밥 먹고 와서 제가 2박스 사갈게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그러고서 스님하고 밥을 먹고 갔어요. 갔더니 3만 5천 원이래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여기 조금 전에 내가 밥 먹기 전에 여기 어떤 여직원이 계셔서 그 여직원하고 내가 2개 예약해 놓고 갔는데 칼국수 먹고 온 사이에 3만 원짜리가 3만 5천 원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모르겠고 3만 5천 원이래. 근데 가만 보니까 뒤에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3만 원만 내래. 저 얼마 냈을까요? 7만 원 냈어요. 3만 5천 원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대방이 저를 바가지를 씌우려 그랬건 저를 속이려 그랬건 제 귀에 반영된 거는 3만 5천 원 2개 7만 원이었어요. 저는 깎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2개였어요. 안 사든지 7만 원을 내든지. 근데 만약에 제가 3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뭐 다시 3만 원에서 왜 그 사장도 그러면 뭐 3만 원에 2개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제가 7만 원 냈다고요. 6만 원 낸 게 아니라. 거기서 제가 6만 원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요즘 균형의 눈과 금강경을 또 제 삶에 실현하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 만 원을 잃어버려도 만 원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어디서 손해를 보든지 잃어버리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금강경 읽으면서 가령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고 예를 들어서 과일 상자를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10만 원이다. 뭐 이렇게 비싸요? 8만 원에 해주세요. 그리고 8만 원에 사가잖아요. 이 균형의 힘이 작동이 돼요. 금강경 읽는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엄마 나 저기 혹은 자기 딸이 엄마 나 결혼하는데 한 3억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뭐 전세금 대출금 받고 1억 8천 원 되고 엄마가 한 1억 2천 좀 나 꿔줄 수 있어? 알았어. 그리고서 이제 1억 2천 내가 꿔줄게. 그러고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누구한테 투자해서 1억 2천 벌어서 하든지 뭐 안 지키잖아요. 1억 2천 날라가요. 주식으로 날라가고 뭐 자기가 뭐 누구한테 빌려줬다 못 받건 어떻게 해서건 1억 2천 날라가요. 금강경 읽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강경을 읽고 참된 인식으로 살면 자기도 모르게 주인공이 작동이 되고 열애가 작동이 돼요. 균형을 이뤄요. 그러면서도 이게 그렇게 돼요. 금강경 그런 경전이에요. 앞으로 이 공부하시는 분 어디 가서 물건값 깎지 마세요. 뭐 디스카운트해서 파는 거는 상관없어요. 안 사면 안 샀지 깎지는 마세요. 귀에 탁 들려오는 거 그거대로 하세요. 건강경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균형의 힘이 작용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푼돈을 많이 날려요. 굉장히 많이 날려요. 그리고 약속하고 약속 안 지키면 신용도 막 날라가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하게 되려면 제대로 쭉 할 때는 사람 근데 자기가 뭐 뜻이 있어요. 우리 동안거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뭐 어? 내가 뭐 요양원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내가 뭐 빚을 갚으려니까 얼마 필요한 사람도 있고 뭐 민간요원 하는데 뭐 얼마 필요한 사람도 있고 내가 자가보장 하는데 자가보장을 찾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다 들어와요. 건강경 읽으면.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라는 필요가 생겼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져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이게 굉장히 균형이 빨리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오마니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맞아요. 금강경은 모든 거를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요. 참된 인식을 하니까요. 바르게 인식을 하니까요. 바르게 인식을 하면 딸려와요.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과 의식하는 마음이 있는데 생각하는 마음대로 그냥 살면은 의식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시동을 걸어놔갖고 딸려와요. 그러니 소원 성취도 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근데 우리가 어떠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중생들은 100%예요. 그래도 금강경도 공부하고 명상도 하는 불자들은 의식하는 마음은 대행스님 말씀대로 표현하면 주장자를 쥐고 있는 시간은 그것도 지속적으로 5분 이상 쥐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1시간 정도 쥐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경 읽으면서 사경하면서도 생각하는 마음에 많이 끌려다녀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잡고 있는 수행을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작년 동안고 이후로 주의를 잡고 있는 그게 주장자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주의를 잡고 있는다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있는 공간 정체가 자기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몸 전체가 나부터 시작이 돼요. 몸도 공간이니까 몸 전체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 명상하면서 왜 발바닥에 뭐를 느껴라, 뭐 손을 느껴라, 뭐 어깨를 느껴라,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몸 전체가 자기라는 의식하는 거잖아요. 발바닥, 뭐 어깨, 등허리, 무릎, 다리 이게 의식하는 거죠. 의식을 길러주는 거잖아요. 그게 좀 넓혀지면은 아주 넓혀져서 우리 선원에 있는 저 천상열차 분야 지도까지 이렇게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주의를 잡고 있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 범위가 넓어지고 넓어질수록 의식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균형을 이루는 힘도 커져요. 그 균형을 이루는 힘이 커지게 되면 뭐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가 문제겠어요. 요양원을 짓는 게 문제겠어요. 민간정원 짓는 게 문제겠어요. 뭐 빚이 얼마 있는데 그게 못 갚는 게 문제겠어요. 어차피 공인데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하는 이런 이치를 모르고 있으면 금강경이 균형을 이룬다고 하고 있으면 입 밖으로 내놓고 지키지 않거나 물건을 사는데 반연되어 왔는데 깎거나 그러면은 법계의 실상과 자기의 마음으로 그거를 줄인 만큼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뭐 누구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뭐 치약 선물 받았다. 뭐 그러면 손수건 선물 받았다. 그러면 아유 치약 이까 신고 우리 집에 너무 많은데 그럼 그래도 뭐 주는 사람 정성을 받아서 내가 받는다 이러잖아요. 그것의 가치를 자기가 빵으로 인식했잖아요. 그거는 찬장에 그거는 서랍에 넣어뒀는데 나중에 안 써서 버리게 되든지 누구를 주게 되든지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리게 되든지 반드시 균형으로 돌아가요. 가치 인식을 얼마로 하느냐죠. 누구한테 추석 때 뭐 갈비 선물을 받았다. 뭐
배 선물을 받았다. 뭐 아무튼 선물을 받았다. 뭐 포도도 받았다. 뭐 이렇게 이런 뭐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과일이나 고기나 그런 비누 세트나 받잖아요. 그거를 그것의 가치를 이게 예를 들어 뭐 돈으로 따지는 건 그렇지만 이것의 가치가 뭐라는 거를 내가 이분이 나한테 사랑을 주신 건데 사랑의 형태가 과일이고 사랑의 형태가 생선이고 사랑의 형태가 비누였구나. 사랑은 이거 측정할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이분한테 나중에 어떻게 갚지? 이렇게 사랑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의식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랑의 힘을 갖게 돼요. 그 사람한테 회항해 줄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갖게 돼요. 이게 금강경이에요. 이걸 제가 몰랐었다니까요. 근데 생각해보고 이게 최근 들어서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이거를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정확해요. 근데 자꾸 무의식적인 수준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돈을 얼마씩 손해보고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재수없는 일, 운 없는 일, 더러운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었구나요. 그러면서 거꾸로 희망도 갖게 됐어요. 야,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세운 뜻도 균형이 이루어지겠구나. 야, 이게 약사열의 44대 원이 이것을 완전히 증득한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불균형을 갖고 와서 그게 건강이건 돈이건 소원을 갖춘 사람 균형을 이루어주고 그 사람도 이런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부족을 충족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아픔을 안 아픔으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게 이게 약사경 44도원이 전부 이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나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아, 이거 제가 계속 드리고, 오방 주머니 말씀드리고, 김영숙님 감사합니다. 안가빔님 감사합니다. 한소열님 감사드리고요. 김영희님, 김영희님 감사드리고, 이현애님 감사드리고, 전원주님 감사드리고, 어제도 전원주님 있었는데 또 있었구나. 또 윤혜영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뭐 열심히 저도 이제 가로늦게 길 찾았으니까 열심히 하고 제가 길 찾는 데서 헤매고 방황하고 옆길로 새고 했던 거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마음과 의식하는 마음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의 증명을 금강경 제1분에서 하는 건데요. 생각하는 마음과 의식하는 마음의 균형 이걸 하는 건데 금강경 1분이 뭐예요? 부처님이 빈 그릇 나가갖고 다 채워갖고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봐요. 그러니까 의식하는 마음만 있으시는 거예요. 이 의식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자기 안에 부처 의식을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빈 그릇을 들고 나가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무의식 상태에 있는 그 참나의 마음, 부처의 마음, 열의 마음이
불균형을 균형으로 이루게 돼요. 그 빈 그릇, 1250명의 빈 그릇을 꽉 채운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불대 수업에서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야, 이거 금강경 잘못 가르치면 안 되겠고, 우리 불자들이 이거 금강경 잘못 읽으면 안 되겠고, 우리 애들한테도 잘못 읽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 금강경 제1장은 그렇게 탁발이 나오긴 하지만 딱 2장으로 들어가면 1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1250명의 아라한들한테 금강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아라한들은요, 죽음에 대한 거를 생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욕망을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욕망을 초월하신 분들한테 균형의 힘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보시를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시꺼먼 중생들은 뭐죠? 욕망은 욕망대로 있고 두려움과 공포와 불만과 불안은 불안대로 있으면서 금강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욕망은 욕망대로 역작용이 일어나고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역작용이 일어나고 아픔은 아픔대로 역작용이 일어나죠. 왜? 강조하는 것은 강해지니까. 야,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강의할 때는 독송할 때는 이제 상관없지만 금강경을 강의할 때는 금강경 14분에 인욕바람이라고 15분에 직영공덕분하고 16분에 능정업장분을 먼저 다 가르치고 우리는 아라한이 아니니까 어떻게 인욕을 하며 어떻게 업장을 다스리는지를 공부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회원님들, 따밥 회원님들한테 이거를 내가 잘못 가르쳐 드렸구나. 그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금강경 읽으면 가난해진다는 데가 꼭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